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1월 15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다들 높아지면서 건강즙이 또 인기입니다. 네. 그런데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광고도 많이 하고요. 워낙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똑똑한 소비자분들도 정말 뭐가 좋은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건강을 위해 드시는 만큼 질환별로 먹지 말라는 즙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맞습니다. 좀 팁을 드리자면 네. 마늘즙 같은 경우에는 좀 매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안 좋고요. 네.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 너무 이렇게 단 과일즙 많이 드시면은 혈당이 높아져서 주의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칼륨 배출이 잘 안 되는 콩팥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채소나 과일즙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과, 배, 양파즙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몇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하루 섭취량을 또 제한하셔야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 건강즙이 종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물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렇게 드시면은 간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것도 피하셔야겠습니다. 식사 대용이 아니라 간식이나 보조식품이란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한 가지 즙을 오래도록 섭취하시면 또 한 가지 영양소만 섭취하시는 거니까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것만큼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죠? 네, 건강즙 잘 드시고 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일합니다. 네, 어제도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인 분들 많았는데요. 과연 오늘 날씨도 그럴까요?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도 마음 편히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공기가 오늘까지 탁하겠는데요.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밤까지 충남권 내륙에는 황사가 섞인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기온이 낮은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에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고요. 낮 동안에도 방문화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1도로 영상권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며 마치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11도, 대전 13도, 논산 12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홍성 11도, 태안 9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일요일에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 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컬러도 유행을 타는 시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인 색채 연구소인 팬톤에서는요, 매년 올해의 색을 발표하는데요. 올해의 색깔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네. 바로 올해의 색깔은 일루미네이팅과 얼티밋 그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름부터가 조금 다소 어려운 것 어려운데요. 같아요. 네, 먼저 얼티밋 그레이는 그 해변가에 있는 조약돌의 색감, 좀 톤이 회색, 연회색빛을 회색빛.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일루미네이팅은 밝은 노란색을 떠올리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회색과 어떤 노란빛인데 네. 이 담긴 의미를 또 설명드리자면 이 노란색인 일루미네이팅 같은 경우에는 뭐 낙관, 희망, 긍정을 의미하고요. 얼티밋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안정감, 평온함, 회복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의미를 알고 보면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색마다 다양한 의미도 담고 있고 또 색마다 내가 부여하는 나만의 의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좋아하는 색,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색, 나에게 희망을 주는 색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알록달록 각양각 색 이야기라고요. 뭐 가령 나는 빨간색을 너무 좋아해서 네. 빨간색 옷을 자주 입는다. 나는 뭐 검정색 매니아다. 우리 딸은 핑크 공주다. 등등 많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준비해 주세요. 네. 자, 금요일 첫 소식 문화 나들이 순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요즘 마스크 매일 착용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함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간혹 근처에 있는 좀 문화생활 이용해야 되잖아요. 네. 오늘 가볼 전시관이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당진에 있는 숲속 미술관인데요. 뭐 자연의 변화도 느낄 수 있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또 감성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감성 충전도 가능하지만 물론 전시관도 있고요. 네. 감성 지수 또한 쑥쑥 올릴 수 있는 그런 전시관 소식 지금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감성을 담은 공간. 그곳에는 예술의 정취도 가득하다. 책 속의 그림을 들여다보는 전시, 여러 작품을 사유할 수 있는 전시, 그리고 작은 정원을 연상케 하는 전시까지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전시관에서 특별한 감성을 채워보자. 아이들이 떠난 학교. 잠시 비워졌던 이곳이 미술품으로 채워지면서 다시금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됐다. 독특한 감성 덕에 SNS에서 사진 맛집이라는 재미있는 소개가 덧붙는 당진의 한 미술관. 감각적인 공간뿐 아니라 다채로운 전시 기획도 주목할 만하다. 파리에서 와서 고향에 둥지를 틀면서 작업실이 필요했고 관장님이 원하는 삶의 어떤 태도, 환경 같은 거는 충족시켜 주지만 작가로서 활동하는 데는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지방이라는 곳은 약간 고립을 뜻하기도 하니까요.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해서 2011년 미술관으로 개관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책에 적힌 이야기를 설명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여겨지던 삽화. 하지만 글자를 삭제한 채 그림만 옮겨 놓으면 더 많은 게 보인다. 그래서 전시관 안에서만큼은 그림의 예술성에만 집중해 보고자 했다. 이번 저희 그림 책전은 총 3분의 작가님들의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텍스트를 제외하고 오로지 이미지만이 주는 메시지의 힘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39 늦깎이 데뷔를 한 고정순 작가. 그렇게 나무가 자란다 삽화 작업으로 지은이 김홍식 작가가 글로 못다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메우려 했다. 작품 안에는 어두운 그늘이 존재해서 밝고 희망적이라는 그림책에 대한 편견 아닌 편견을 깨는 듯한데 천천히 들여다보면 가정폭력 안에서 소외되고 방치된 아이를 찾을 수 있다. 이어지는 나의 작은 집이라는 김선진 작가의 전시. 그녀는 현재 자신의 작업실에 살다가 떠난 사람들이 궁금해졌고 그 숨은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작품을 완성해 갔다. 독특한 사고의 출발은 그림만 봤을 때 특히나 더 다채로운 상상을 가능케 한다. 이번 전시의 관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에 많은 분들이 보시는 방법은 우선 전시장에 들어와 그림을 보시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든 뒤 복합문화 공간에 방문하셔서 작가님들의 그림책을 보시며 자신이 만들어낸 스토리와 그리고 작가님들이 생각하시는 스토리를 비교하여 관람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색에 가까운 강렬한 색감이 가미된 작품. 조미자 작가의 가끔씩 나는이라는 그림책의 삽화를 전시 공간으로 옮겼다. 다양한 그림 속에 따로 또 같이 그리고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표현된 일상. 우리의 삶이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는 동화책은 아이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저희 미술관에서는 어른과 아이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도록 세 분의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작품에 담긴 메시지가 사회 비판적 그리고 작가님의 개인의 이야기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세 분의 작가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테마로 채워진 미술관. 5인의 작가가 함께하는 복합 문화공간 전시관에선 예술의 대중적인 가능성을 제시한다. 전시 한 번으로 작가와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미술관이 되면 더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 기획전에 참여하셨던 작가님들 위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마켓전에선 이광영의 다양한 도자 작품부터 혼합 재료를 활용하여 사회 비판적 요소를 반영한 이부감, 꽃과 성냥이 담긴 회화, 불꽃 시리즈를 선보이는 조정은, 그리고 현대적 해석을 덧입힌 따뜻한 민화를 그린 혜진. 시간의 기록을 담은 인주리 사진작가가 친숙한 예술을 보여주려 한다. 여행을 와서 작은 기념될 만한 거라도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작가님들한테는 상업적이지 않은 작품 세계도 알리면서 작가님들의 작품 굿즈들이 소비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더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시죠. 미술관의 관장이자 화가인 박기호 작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작가로의 면모를 뽐내오던 그가 미술관 관장으로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자리를 잡게 됐다. 수많은 작가들을 소개하고 지원하기에 바빴던 그가 이곳에서 만든 변화된 인생의 미술 작품. 새롭게 시도한 또 다른 표현의 예술을 특별 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다. 나의 정원, 모두의 정원이라는 설치 작업은 색부터 비비드한 핑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의료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죽은 나무가 아닌 살아있음에도 간벌로 해서 잘려지고 방치되는 나무들에 주목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작업이 또 굉장히 좋은 그 이야깃거리가 또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미술관 곳곳에 식물을 심고 가꾸며 일궈낸 자연정원에 이어서 이제는 예술로 나의 정원 그리고 모두의 정원을 만들었고 박기호 작가의 손끝을 거쳐 창작된 감성정원이 대중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저희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지쳐 있었는데 저희 가족들 정말 몇 개월 만에 외출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겨움을 좀 날려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외출은 했는데 조금 시골 속에 있는 학교 분교 안에서 좀 뭔가 또 반전되는 분위기로 뭔가를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좀 편안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그림들이 나열돼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도 없었고요. 그래서 기분 좋다. 내일은 또 다시 출근할 수 있겠구나. 그런 좀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추운 겨울이지만 겨울에도 짧은 여행으로 의료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테마의 전시, 그 첫 번째 그림으로 보는 책 이야기, 두 번째 사유할 수 있는 예술 품점, 마지막 실내 공간의 설치 정원까지 다양한 콘셉트의 전시와 함께하며 자연 풍경을 감상하고 여유와 사색을 즐기는 감성 여행과 미술 관람의 그 중간쯤 특별한 예술 나들이를 기획해 보면 어떨까?
네, 폐교였던 건물이 미술관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네. 이 빈 공간을 채우다 보니까 더 운치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 곳곳에 미술 작품이 자리하다 보니까 원래 그랬던 곳인 것처럼 좀 더 이렇게 건물 자체가 네. 작품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그림 더하기 책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그림책 너무 좋아하고 네. 요즘 어른들도 아이 못지않게 그림책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파를 떼고 뭐 볼 생각은 못했는데 사파를 떼고 예술로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네, 말씀대로 이 글을 읽지 않고 사파만 쭉 한번 나열해 본 다음에 네. 글과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또 재미가 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요즘 같은 시기에 책도 좀 더 많이 보시고 그림도 많이 보고 음악도 많이 들으면서 감성을 충전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워낙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외출 삼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방역 수칙 지켜주시면서 이렇게 문화 생활도 즐겨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또 경림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렇게 마음의 문화 예술로 가득 채워주셨다면 이번에는 몸 건강을 채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으로 먼저 즐기고 올게요. 화면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2021년 새해 첫 경남의 맛집은 눈 내린 함양군 마천면입니다. 한 해 음식 맛은 내가 책임진다. 지리산이 너무 좋아. 여기서 아야 춥다. 열이 문을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여차. 된장은 그냥 된장 같은데. 속이 냉한 사람들 먹으면 너무 좋고 그래요. 특허도 받은 된장입니다. 온물로 담은 옷된장이라서 딴 된장하고 특이합니다. 21년 전 옷이 유명한 마천면으로 기촌한 점순 씨 부부. 그때부터 옷된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요즘엔 귀한 가마솥으로 콩부터 삶습니다. 세 시간 넘으면은 뽀글뽀글 넘어요. 뷰비빌 하다가 좀 생기면은 진한 눈물이 나고 별로 안 넘칠 때 그때는 콩이 완성이 됩니다. 봐, 이게 이제 눈물이야. 진한 눈물. 콩이 생기졌나? 아이고 아이고 생기졌네요. 어마마마 생기졌다. 이때 콩이 타지 않게 잘 저어주고요. 그러면은 딱 닫아갖고 한 2시간 뜸만 들이면은 우리가 메주를 만들 수 있어요. 수분포를 한번 해봐요. 오래 타는 참나무는 콩 삶기에 필수. 덤으로 고기도 굽습니다. 숯불이 좋으니까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여서 고등어도 구워 먹고 막 전부 다 이제 숯불 하면 너무 맛이 나니까 이제 열어갖고 이제 밥을 먹고 여서 맞죠? 하고 막 그러면 좋고 바글바글 이렇게 끓여갖고 참 이런 어찌한 맛있거든. 자, 와 콩이 참 잘생겼어요. 아직까지는 일반 된장 만들기와 동일한데요. 장을 담을 때 그때 옷물을 내려가지고 소금물하고 옷물에서 싹 내려가지고 그래갖고 물하고 저기 메주하고 그래요 간장을 담습니다. 옷된장에서 옷만큼 중요한 콩. 충남 부여 출신 최고의 메주콩을 식기 전에 갈아서 메주를 만듭니다. 인공방잉은 유익한 겁니다. 유익해. 몸에 체각시 시집 보낼 때 분부하는 거 매일 열이 돼야만이 진짜로 이게 좋은 메주입니다. 이 시커먼 거 끼면은 메주 못 써요. 메주가. 뽀얗게 눈밭에 구른 것 같은 메주는 2-3달 동안 건조에 들어갑니다. 우와. 드디어 등장한 옷물. 함양군 마천면 특산물 옷을 3-4시간 동안 푹 끓인 건데요. 기레목을 여가
가지고 우리가 해독을 시켜갖고 담아기기 때문에 옷 타는 사람도 이 간장 된장을 먹으면은 옷이 안 탑니다. 걱정하지 말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을 잘근잘 이렇게 내야 돼요. 장을 담글 소금물을 온물로 내리는데요. 이 소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유명한 전라도 비금도 출신. 음식 맛은 장맛. 장을 만드는 모든 것에 정성이 우러납니다. 침에 해가 뜨면 질 때까지 정남양 집에서 물도 좋고 그 바람도 좋고 일이 안 맛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부심 가득, 정성과 자연, 시간의 조화로 만드는 장이 올해도 잘 익어가겠죠. 꽃된장 잡숫고 면역력 키워갖고 코로나도 물리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경남의 맛, 두 번째 맛집은 건강을 챙겨준답니다.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겨울철 보양식으로도 으뜸이라는 이것은 오늘 날씨도 좀 차갑고 해서 고추장 불고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에 오들오들 떨던 몸도 녹여주는 소리부터 맛있는 오리불고기인데요. 14년 동안 함양 군민들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리 불고기 전문점이라서 맛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장 양념하고 고추장 양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오리 불고기만 드시는 게 아니라 코스 요리처럼 오리 불고기를 드시는 중간에 오리 뼈탕하고 오리죽을 함께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단출한 메뉴에도 사랑받는 이유. 메인 메뉴 못지않은 덤도 있지만 바로 이 오리 불고기 때문인데요. 주문 즉시 각종 채소와 오리를 넣고 양념합니다.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과일이 저희는 한 4-5가지가 들어가고 특이한 과일이 한 가지는 들어가요. 근데 그건 말해드릴 수가 없고 건강을 생각해서 저희 함양에서 나는 여주를 갈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리 불고기 중짜입니다. 이 집은요,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양념이면 양념, 간장이면 간장 다 맛이 있고 그리고 이대가 하는 집이라서 또 다른 집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얼떨결에 물려받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얼떨결하게 하는 거를 양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저렴한 가격에 온 가족이 배부르게 맛있게 많이 드시라는 의미로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양은 저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 비법부터 양까지 철저하게 지켜나가니 식당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오리는 그 누린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오리 뼈를 잘못 삶으면 그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리 뼈를 삶을 때 세척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들어가는 건 없어요. 다만 곰탕처럼 진하게 우려냅니다. 결혼하고 40kg가 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리 먹으러 간다 그러면은 오리고기 살이 안 찌니까 양껏 먹고 오라고 합니다. 이 집 오리고기 정말 맛있습니다. 오리고기, 탕, 죽을 먹어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볶아야 끝납니다. 우리 손님들은 워낙에 먹던 양이 있으니까 그 양이 자기한테 딱 맞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다 이제 밥도 볶아 먹어야 되는데 고기만 먹다 보니까 밥을 못 볶아 먹는다. 좀 적게 먹어야지, 적당히 먹어야지 했는데 와서 먹기 시작하면은 지금 이것저것 계속 나오니까 먹으면은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손님들 많이 못 뵀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뵐 수 있길 바랍니다.
맛있는 오리고기 드시러 오세요. 겨울 보양 든든히 하시고 올 한해 무조건 건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친구들아 너네들도 새해 복. 네, 경남 함양에서 옷된장과 오리 불고기 만나가 돌아왔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음식의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경림 씨? 그럼요. 요리를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항목 바로 정성이 네. 듬뿍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경림 씨는 요리할 때 조미료로 다 맛을 내시는데 아니죠. 사랑과 이분들은- 정성. 네, 이분들은 사랑과 아닙니다. 옷된장이 특히 만드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였는데 네. 정성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더 맛있는 거고요. 네.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 또한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희도 화면 보면서 그 오리 불고기 더 맛있겠다고 침이 꼴깍꼴깍 네. 삼켰는데요. 정말 먹음직스러웠잖아요. 네, 경림 씨가 계속 배고프다 네. 연신 반복하셨거든요. 이 오리 불고기 소스 또한 간장 먹을까 양념 먹을까 이런 고민도 들 것 같고요. 네. 그냥 불고기만 드시는 게 아니라 뭐 오리 뼈탕에다가 오리 죽에다가 볶음밥까지 소스로 드실 수 있으니까 네. 더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함양의 맛 절대 잊지 않고 꼭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 소식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알록달록 각양각색 이야기입니다.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새해 맞이 건강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나는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개그맨 나경훈 씨가요. 쉽고 간단한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 활동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올바른 걷기와 운동기구 활용법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야외로 딱 나가면 가장 가볍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걷기도 올바르게 걸을 수 있는지 준비했고요. 또 야외에 돌아다니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이 운동 기구들 사용법까지도 함께 준비를 했거든요. 네, 저희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요. 화면 보시면서 가만 계시지 마시고 함께 따라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게요. 굉장히 동작이 쉽고 또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 정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까지 함께 만나고 왔거든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행복한 장수 비결 바로 운동 아니겠어요?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어르신 체육 활동 지금부터 스타트.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운동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운동 도우미 나경훈입니다. 지난주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과 근력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운동 방법을 배우게 될지 기대되시죠? 배워봅시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쉽고 재미있는 어르신 체육 활동 오늘도 함께 배워볼까요? 와, 어르신들이 벌써 모이셨네요. 우선 체조로 몸을 풀고 계시는데 왠지 지난번보다 네 분 모두 훨씬 몸이 가벼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도 함께 운동할 네 분의 어르신 소개합니다. 한 주 이렇게 해보시고 나니까 이 운동하시는 이 폼부터 좀 틀려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뭐 한 주 배우고 나서 운동하니까 어떤 점이 좀 틀려졌나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었는데 좀 한 주 배우고 나니까 부드럽고 좋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운동하는 게? 집에서 그냥 대충 하는 둥 만 둥 했는데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잘 배워서 집에서도 잘하고 또 남편한테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가르쳐줬어요? 예, 또 활력도 생기고 재밌고 좋아요. 그 우리 남편 되시는 분한테 가르쳐주니까 뭐라 그러시던가요? 처음에는 믿질 않더니 나중에 해보고 좋다 그래요. 좋다 그래요? 예. 자, 그럼 오늘 이 즐거운 마음으로 또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100세 어르신 체육활동 스타트! 참새! 오리! 참새! 오늘도 충남 스포츠과학센터에서 어르신 체육 활동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걷기 운동 전문가 원효순 교수를 소개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즐거운 운동 방법을 선물해 주실 교수님 나오셨는데 오늘 어떤 거 좀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배울 것은 걷기입니다. 걷기? 아니 이거는 우리가 뭐 한 살 때부터 쭉 그냥 계속 걸어왔던 건데 이것도 뭐 걷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걷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네. 스스로 할 수 있고 뭐 누구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바르게 걷기입니다. 바르게 걷기요? 오늘 첫 번째 어르신 체육 활동은 바로 바르게 걷기. 바르게 걷는 방법을 실천하게 되면 네. 우리 몸은 균형이 잡혀서 평상시에 통증이 있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걷는데 훨씬 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걷는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이거 좀 배워보고 싶지 않아요? 다시 배우고 싶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귀가 쫑긋해졌어요. 귀가 쫑긋하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올바르게 걷는 방법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볼까요? 바르게 걷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우선 어르신들이 어떻게 걸으시는지 평소 걸음걸이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앞을 향해 똑바로 걸어보는 어르신들. 평소처럼 걷기만 하면 되는데 왠지 시험 보는 것처럼 떨리실 것 같네요. 네 분의 걸음걸이, 전문가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어르신 네 분 걷는 거 보니까 뭐 특별히 뭐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크게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깨, 골반, 발의 각도 그리고 머리가 어디로 회전이 됐는지 그런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 한 분 한 분이 전부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바른 자세로 걷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그런데 바른 자세를 위한 준비물이 막대기만 있으면 된다는데요. 근데 이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흙이 묻은 걸 보니까 꽂힐 때 텃밭에도 뽑아왔구만. 생활 속에 있는 버려지는 것들을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운동 도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커튼봉 같은 긴 막대기를 준비해주세요.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11자로 쓰시고요. 뒤꿈치에다 힘 주시고 앞꿈치만 듣습니다. 그 다음에 뒤꿈치를 듣습니다. 뒤꿈치를 들어 올린 후엔 잠시 멈춰주세요. 손은 옆으로 균형을 잡으시고 오른쪽 무릎을 들어서 자 올립니다. 내쉬면서 내리고 자 그대로 하나 둘 봉이 없으면 균형 잡기가 일단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무릎 들고 할 때 축이 되는 다리는 힘이 딱 들어가는 게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하체에 근육이 없으면 걸을 때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근력이 있어야 걸으니까. 그렇죠.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른쪽 왼쪽에 좌우가 치우쳐졌다면 안 되는 쪽은 한 2번씩 더 실시합니다. 이번엔 양팔로 봉을 잡고 이마 위치까지 올렸다가 내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조금만 더 올라갑니다. 자 내리고 점점 팔을 뒤로 젖히면서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번엔 봉을 머리 위로 올린 후 좌우로 몸을 기울여주면 되는데요.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다시 봉을 머리 위로 올리고 좌우로 몸을 돌려주세요. 경원 씨 옆에서 들으니 막 낑낑 소리 이상한 소리 나오던데 어떠셨어요? 아니 이게 안 쓰던 근육이 막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쉬는 소리가 좀 났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도 옆에서 보니까 막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옆구리도 아프고 목도 아픈데 그래도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 허리도 펴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른 걷기 자세를 배워볼까요? 우선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 간격으로 서보세요. 시선은 10에서 15m 앞쪽을 바라봅니다. 발끝에 힘을 주고 뒤꿈치부터 땅에 닿도록 한 후 발을 내려주세요. 다른 발도 마찬가지인데요. 평소보다 보폭은 주먹이 한두 개 들어갈 정도로 더 넓혀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바른 자세로 서서 한번 걸어볼까요? 발끝에 힘을 주고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이렇게요.
이제 발을 내리고 뒷발을 올려서 역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내립니다. 가슴을 바로 세우고 앞을 향하도록 주의해 주세요. 아 솔직히 저는 그 걸어보니까 걸음마를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버님 어떠셨어요? 꼭 아기가 된 것 같아요. 아 걸음마를 시작하는?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올바로 걷기를 해보니까 좀 새로운 것을 느끼고 다시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 균형이 안 잡히고 힘들어요. 아 균형도 안 잡히고? 네. 그런데 계속 걷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은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아 몸에 이렇게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예. 바른 자세를 위해 봉 운동도 하고 전문가에게 올바른 걷기 자세도 배워본 어르신들. 자세를 교정한 후라 그런지 좀 더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 같은데요. 걸을 때 팔은 가능하면 직각으로 세워서 앞뒤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주세요. 걷기 운동이 전신적인 운동이니까 머리는 뭐 뇌졸중, 뭐 우울증, 불안증 같은 질병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심폐기능이 강화되면서 심장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만성 질환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의 치료와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허리, 무릎 같은 되게 중요한 관절도 튼튼하게 해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주요 암들에도 일부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계단을 오를 때에도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는데요. 척추를 바로 세우고 발 모양은 11자로 합니다. 앞쪽 다리를 올려 힘을 준 뒤 바르게 세우고 뒤쪽 다리를 계단에 올린 후 천천히 올라가세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몸을 옆으로 살짝 돌려서 비스듬하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번엔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알아보는 건강상식 Q&A. 우리 남편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고 그러고 맨날 병원을 다니고 그러는데요. 항상 팔자걸음을 걷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데 해당이 되나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에 좀 팔자로 걷는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 어떤 분들은 이제 허리랑 무릎이 질병이 있어서 그걸 보호하는 방식으로 팔자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 각도가 너무 크면 당연히 허리, 무릎, 발목에 무리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허리랑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자세한 진찰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보고 뭐 그중에 팔자 걸음이 있다 그러면 그때 교정을 하면 되죠. 50개는 운동을 하면 오히려 심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고 하던데요. 그게 사실입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그렇기도 하지만 안 그렇기도 합니다.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통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가동범위 제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과 가동범위 제한을 모두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분들이 열심히 지속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공원에 마련된 운동기구 활용 방법 함께 배워볼까요? 오늘도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충남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 이청규 선수 트레이너. 사실은 저도 뭐 이렇게 그 운동하면서 공원 가보면 이런 운동기구가 있으면 그냥 장난식으로 몇 번 타다가 내려가고 이게 운동이 된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사용법을 제대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의 효과도 배로 높일 수가 있고 또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운동기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기구는 바로 파도 타기. 제가 이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세가 지금 올바른 건가요, 이게? 이것도 맞긴 한데 조금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세를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는 있습니다. 발을 살짝 모은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옆구리가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좌우측으로 크게 스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쪽 옆구리 쪽. 예. 아, 이 운동의 원래 그 효과가 옆구리 쪽이에요? 옆에 근육도 늘어주는 동시에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 라인, 척추 라인을 올바르게 잡아주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파도 타기 동작이 비교적 쉽다고 해서 처음부터 좌우로 몸을 심하게 흔들지 마시고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작의 폭을 서서히 넓혀주세요. 두 번째로 알아볼 운동기구는 바로 공중걷기. 근린공원에서 자주 보던 기구죠. 어르신들이 운동 욕심 나갖고 네네네. 너무 이렇게 막 차고 그러면 이게 무리가 오겠는데요? 그래서 하실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너무 상체를 뒤로 제끼다 보면 허리에 부상이 있기 때문에요. 손잡이를 꼭 잡은 상태에서 이 발을 의지한다는 느낌으로 좀 약간 살짝 숙인 상태에서 숙이고. 예, 앞뒤로 가볍게 차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앞뒤로 벌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허리에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요. 조금씩 벌리시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다리를 앞뒤로 최대한 많이 벌리시게 되면 복부와 허리 근육을 단련하는 데 도움도 되고요. 허벅지의 유연성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기구입니다. 공중걷기를 할 때는 앞에 있는 안전봉을 어깨보다 더 넓게 잡는 게 좋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꽉 잡아주세요.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운동량을 주고 싶다 그러시면 살짝 앉는다는 느낌으로 앉으셔가지고 지금 주고 싶지 않아요. 조금만 주시면 조금만 혓바닥도 주면. 올라가실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숙이셔서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면 이렇게? 네, 그러면 하체 근육 단련하는 데도 충분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잠깐 힘이 빡 들어가는데. 예, 그렇죠. 이 동작은 하체의 운동량이 많은 동작이기 때문에 착지할 때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에서 내려올 때 안전하게 내려주세요. 자, 세 번째로 배워볼 운동기구는 역기 올리기. 먼저 팔을 밀어내면서 숨을 내쉽니다. 엉덩이가 닿기 전까지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다시 숨을 내쉬면서 팔을 밀어내세요. 다리는 어깨 넓이 벌리시고요. 네, 다리를 90도 이상 유지하셔서 허리를 뒤에 기대시고 자, 그 상태에서 가슴과 팔의 힘으로 앞으로 쭉 밀어보시겠습니다. 쭉 밀고 쭉 당기고. 오, 나경훈 씨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네, 어르신들 너무 팔로만 하게 되면 또 어깨에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요. 좀 힘드시다 싶으시면 허벅지 힘으로 밀면서 같이 일어나는 동시에 밀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좀 많이 편하네. 네네네. 오. 네. 그렇게 되면 하체에도 힘이 들어가고 네,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면서 네, 전신에 있는 근육을 다 쓸 수 있는 운동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역기 올리기 동작을 할 때 나경훈 씨처럼 팔과 허벅지 힘으로 같이 밀어주세요. 다음은 반대로 역기 내리기.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등이 의자에 닿지 않게 세운 후 팔을 잡아당기면서 숨을 내쉽니다. 좀 어렵다, 힘들다 싶으면 허벅지 힘을 주시면서 가볍게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시면 되는데 다리로 밀어 올리면 되는구나, 이게. 그렇죠. 일어나실 때 호흡을 후 하시면서 너무 눕지 마시고요. 네, 그렇죠. 역기 내리기 동작은 등과 허벅지, 복부를 중심으로 운동이 된다는데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아시죠? 이거 알고 하니까 운동이 되는데, 이거. 적응되셨죠? 네. 적응되시면 한 단계 올려볼까요? 왜요? 잘하시는 것 같아서. 잘하는 네네. 그러면 이번에는 잘한다고 하니까. 네, 다리를 붙이시고 네. 발을 살짝 들어보실게요.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보시겠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호흡을 후 하시면서 후 등에 힘 주시고 허리 펴시고요. 허리는 쭉 펴고 등이 닿지 않게 주의하세요. 네, 쭉 들어오실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게 복부에도 네네. 굉장히 힘이 땡겨지네, 이게. 제대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복부에 많은 힘이 들어가요. 허리 근육이 약한 어르신들은 다리를 벌리고 천천히 해주세요. 다 했어! 야외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들 가지고서 일주일에 3번씩 30분씩 꾸준히 운동하신다면 건강 배수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 운동. 이걸 우리가 7330 운동이라고 하죠. 자, 오늘 정말 올바른 걷기 해보셨는데요. 이렇게 걷다가 또 이렇게 인근 공원에 오시면 운동기구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건강 100세 화이팅! 건강한 장수 비결,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간단한 동작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르신 체육 활동. 오늘은 올바른 걷기 운동법과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 활용법을 알아봤는데요. 건강 100세 시대를 향한 어르신 체육 활동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침 가족 여러분의 건강 도우미가 되어드리는 시간. 네. 오늘은 올바른 걷기 방법과 운동기구 활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저도 영상 보면서 희망을 봤는데요. 저 같은 몸치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동작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한 번 하더라도 네. 제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냥 걷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구부정한 자세 대신에 어깨도 펴시고 올바른 걸음 방법으로 11자 걸음 유지하시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방법도요. 신발 밑창을 보고 한쪽만 달아 있으면 제대로 걷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 신발 한쪽을 보더라도 어느 부분이 달아 있는지가 네. 중요한데요. 뭐 신발 뒤쪽, 안쪽이라든지 바깥쪽 이런 것들을 신발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올바른 걷기 방법 더 수정해 나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원에 있는 그 운동기구 활용법도 정말 신박했는데요. 저도 보면서 지나치거나 심심풀이로 해본 적은 있는데 네. 이렇게 제대로 활용을 해보시면 웬만한 헬스장 못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든지 처음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네.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게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겠죠? 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도 모두 함께 따라해 주시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마음 편히 숨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밤까지 충남권 내륙에는 황사가 섞인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기온이 낮은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1.4도로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3도까지 올라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산 11도, 논산 12도, 대전과 금산 13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 9도, 보령 11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일요일에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 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우리 아침 가족분들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알록달록 각양각색 이야기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5101번님, 우리 딸은 분홍, 아들은 파랑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회색을 좋아해서 아이들에게 회색 옷을 많이 사주는 편입니다. 네. 회색의 의미를 알고 보니 더 좋네요. 코로나19로부터 평온한 한 해가 되기를. 또 네. 올해의 색이 또 얼티밋 그레이라고 했으니까 예. 더 좋아하시겠네요. 회색의 의미가 평온함이었습니다. 네. 3336번님, 핑크색을 보면 달콤함, 귀여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가 떠오르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와, 무궁화 색깔도 참 예쁘네요. 네, 곱네요. 8925번님, 저희 엄마는 푸른 하늘색을 좋아해요. 네. 길을 걷다가도 사진으로 남기곤 하신답니다. 저도 엄마를 닮아 하늘색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보고 있으면 저도 푸르러지는 기분이랄까요. 맞아요. 저도 하늘색 좋아합니다. 네. 0180번님, 우리 부부는 노란색을 좋아해요. 산뜻하면서 편안함이 느껴지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이를 잊게 해주는 색이라는 점. 노란색 좋습니다. 산뜻하죠. 네. 4541번님, 신랑이랑 저는 검정색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초록색, 연두색을 좋아한답니다. 밝은 색을 좋아하는 만큼 밝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들 방도 와. 그린그린하네요. 진짜 그린그린하네요. 네, 잘 꾸며주셨네요. 네. 9101번님,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이 달라서 단체 사진은 알록달록, 올해는 알록달록 옷 입고 야유회 가고 싶네요. 옹기종기 모여서 예쁜 옷 입고 사진 찍고 싶어지는 하루입니다. 보내주신 사진이 거의 무지개예요, 네. 지금. 네, 아름답습니다. 네. 4319번님, 분위기 있는 노란색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계절도 노란빛이 가득한 가을이고요. 좋아하는 음식도 노란색 계열이 많답니다. 야, 망고, 노란색 과일. 네.
4609번님,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핑크색을 좋아한답니다. 아직 제 마음속 소녀 감성은 남아있나 봅니다. 마음만은 항상 낭낭 18세랍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럼요. 네, 알록달록색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청양 화성면을 찾아갑니다. 오서산, 백월산, 구봉산이 둘러싸고 있는 마을, 홍주 이병의 발원지로 뜨거운 항일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마을 학교가 생겨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화성면의 이야기 월요일에 소개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초대석 시간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그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제 개통이 됐는데요.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초기에는 좀 몰릴 수가 있으니까 네. 오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한번 접속하실 때 30분의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접속 종료 예정창이 뜨면은 저장을 하시고 다시 접속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도 있다고 하니까요. 꼼꼼히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